아이디어를 다듬어 시제품 제작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구 컨텐츠 코리아랩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대 효과 알아봅니다. 영세한 지역 제조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뚫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온라인 수출 지원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 입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학원가에는 일찌감치 재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반수생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 119를 찾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누구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119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장난 전화도 있고 위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소방관이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취지지만 119 구조 구급대가 잘못 판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저녁 8시쯤 백모 씨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119 신고 녹취록입니다. 백 씨는 머리가 아프다며 119 구급차가 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고 있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하지만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응급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구급차가 갈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통화 뒤 백 씨의 아내는 구토를 했고 백 씨는 자기 차로 아내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비상깜빡이 하면서 쌍라이트 키면서 좌회전 신호받는데 막 쌍라이트 위반해가면서 왔거든요. 그러나 동네 병원에서는 치료가 힘들어 다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두통의 원인은 뇌출혈. 119 신고 뒤 1시간 만에야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내절도 이름은 골든타임 가면서 계속 방송하라고 홍보를 하자. 실제로 진짜 국민이 정말 위급했을 때, 흘렸을 때는 이거 나눴잖아요. 신고 당시 집에서 5분 거리인 119 안전센터에 구급차가 있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흔한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극심한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과적 치료는 쭉 다 했던 거고. 긴박한 상황이라고는 사실상 조금 어렵게 판단하기 힘들었다. 이런 내용이지. 119 구조 구급대는 긴급 출동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출동을 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이 모호한 데다 상황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많아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실 근무자 4명 중 1명만이 응급구조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등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일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전국에서 구급을 요청하는 전화는 매일 5,900여 통.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지만 119 상황실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무려 7년을 끌어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해 정부의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수원 구미 이전이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을 둘러싼 대구 경북 맑은물 공급 종합계획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는 구미 해평 취수장의 지표수를 취소하는 방안과 구미공단 상류 낙동강변 지하에서 원수를 취소하는 강변 여과수 방식의 취수원 개발 등 모두 7가지의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취수 위치를 구미시 상류로 이전해도 생활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해지지는 않고 수질에도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경우라든지 구미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수질 저하라든가 유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와 구미시가 합의안을 도출하게 한 뒤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하고 구미하고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안을 되기를 바라고 있죠. 정치권도 이번이 물 상생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치수원 이전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이제 지자체에서 빨리 결정해 달라는 얘기고, 하기만 해주면 모든 걸 갖다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니까. 답보 상태에 빠졌던 대구 치수원 이전의 돌파구는 마련됐지만 용역 결과를 두고 대구시와 구미시가 어떻게 합의를 이뤄낼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방금 보도한 박재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네. 우선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 대구시는 어떤 입장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구기관을 통해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네. 다만 당사자인 구미시와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직 일부 구미시에서의 어떤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구미시와의 합의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길 원했던 만큼 대구시는 당연히 이 결과를 반기겠지만 네. 반대로 구미 입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미시는 취수원 이전 반대라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용역 과정에도 용역을 시작한 첫 단계부터 구미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용역 조사의 근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미시 관계자는 취수원 이전 관련 용역이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이런 용역을 어떻게 믿고 대구시와 합의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여전히 대구시와 구미시의 입장 차가 큰데요. 네. 대구의 취수원 이전, 앞으로 남은 과제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대구시와 구미시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국토교통부도 조심스러운 모양새인데요. 국토부는 취수원 이전을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구시와 구미시가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만들어내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국토부는 오는 4월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이전까지 대구시와 구미시가 합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마치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진통을 겪었던 남북권 신공항 문제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의 과정은 대구시와 구미시가 줄다리기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다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년 동안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대구 취수원 이전 용역 결과에 따른 대구시와 구미시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박재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다듬어서 시제품 제작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구 컨텐츠 코리아랩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이와 3D 프린터로 만든 전차 모형이 앱과 연동해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종이로 만든 공룡 모형과 공룡 캐릭터 앱을 연계해 다양한 동작과 반응이 가능한 시제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을 연 대구 콘텐츠 코리아랩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듬어 창작과 창업에 이르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거나 아니면 기술 지원을 받아서 모델링도 지원받아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시제품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또 만드는 과정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콘텐츠 코리아랩은 강의와 공연이 가능한 상상 놀이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3D 프린터가 갖춰진 창작 놀이터로 꾸며졌습니다. 예술 또는 스토리텔링 또는 공연 이런 다방면의 어떤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강연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비교 위에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를 더욱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대구의 자랑인 첨단 기술과 융합해서 진정한 융복합 문화 콘텐츠 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의 인재들이 창작과 창업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세한 지역 제조업체들은 해외 수출 판로를 뚫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인터넷이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서구에 있는 프라이팬과 냄비 전문 생산업체. 전국 대부분의 식기류 소매점에 제품을 유통시킬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해외 시장 개척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으로 기업 간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른바 B2B 사이트에 제품을 등록한 뒤 해외 바이어들의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100% 내수 시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고비시 코리아를 통해가 한 1%씩 해서 지금 상승 요율을 보이고 있는데 차후 5년 뒤에는 절반씩 만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이트 등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구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수출 계약까지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유명 포털 사이트에 지역 업체가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도 제작해줍니다. 내수 시장이라는 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를 나가서 어떤 이제 글로벌화 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그 지원 사업을 많이 이용하시면 더 많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7,3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뒀는데 올해는 9천만 달러를 목표로 지원을 원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 마케팅과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은 업체가 경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 상공회의소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경북도 내 10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대해진 수도권의 몸집을 더 키울 것이라며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세제 혜택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경북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33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천 명이 줄었으며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에서 1만 6천 명이 늘었지만 농림업과 건설업에서 2만 6천 명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입시가 거의 끝나가는 이맘때쯤 재수생들이 학원으로 몰리곤 합니다. 그런데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시험을 치는 이른바 반수생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능은 쉽게 출제돼 실수 하나로 등급이 달라진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등하시했던 탐구 영역은 난이도가 높아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찌감치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의 아쉬움이 큰 이유입니다. 일단 수학이 너무 쉬웠던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웠고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실수를 줄이는 것에 좀 목표를 둬야 될 것 같고 탐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탐구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올해 대입학원에 등록한 재수생은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혼자 독학을 하거나 한 학기 정도 지나 재수를 하는 이른바 반수생은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능이 쉬운 만큼 짧은 기간 준비해 수능을 치러도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201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36만여 명으로 2015학년도보다 1만 명 이상 줄어든 가운데 수시 모집 비율은 66.7%로 2.7%포인트 더 늘어나 학생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반면에 재수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논술 전형 인원도 많기 때문에 재수생 입장에서는 논술 준비도 아마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학마다 또 학과마다 과목별 가중치를 다르게 두는 등 전형이 다양한 만큼 일찌감치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구제역으로 폐쇄됐던 경북의 가축시장들이 설 대목을 맞아 임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농민들은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우 소비가 줄어 여전히 울상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축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구제역으로 판로가 막히면서 출하 시기를 놓칠까 걱정하던 농민들이 한 달여 만에 열린 가축시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암송아지 185만 원, 수송아지 245만 원 선의 거래가가 형성되면서 구제역 이전의 시세를 거의 유지했습니다. 전부이 떨어진다 그랬다고. 그래갖고 올 때 낙담하고 왔는데 올라가네요. 위에가지고. 출하가 많이 된 상황이라서 입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농가들에서 춤통이 좀 많이 튀는 거죠. 송아지 사육 마리수가 감소한 데다 설 대목 이후 송아지를 다시 들이는 농가가 많아 소값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 선물 시장에서 한우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선물 세트 가격을 10% 정도 내렸지만 찾는 소비자들은 예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소비는 한 20% 정도 줄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 경기 침체에다가 그 가축 질병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 특수는 사라지고 가축 시장도 다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한우 시장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는 최근 전국 구제역 발생 농가의 출입 정보를 분석한 결과 구제역이 발생한 영천과 안동, 의성을 포함해 영주와 상주, 문경, 봉화 등 경북 7개 시군을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전국의 구제역 발생 지역을 오간 가축 차량들이 많이 출입한 곳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 지역도 경북도 내 13개 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달서구의 한 주택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달서구의 행복나눔센터 어사또 출동팀이 나와 대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와 전기 배선, 도배를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 자식도 하나도 더 안 도와주는데 여러분이 오셔갖고 이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달서구의 어사또 출동팀은 조선가정집이나 노인가정집 등 형편이 어려운 집을 찾아 이렇게 청소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각 구청마다 이런 자원봉사팀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봅니다. 경산시청 주차장에 다양한 농특산물이 질비하게 자리했습니다. 경산시가 설맞이 농특산물 직판 행사를 마련한 것인데요. 내일까지 계속될 이번 직판 행사에서는 경산에서 재배되는 대추와 친환경 쌀을 비롯해 각종 대추 가공식품과 사과, 축산물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시중보다 10에서 20% 싼 값에 판매됩니다.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는 명사와 함께하는 둘목장터가 열렸습니다. 둘목장터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 명사를 초청해 열린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것으로 오늘은 주역 강좌가 열렸는데요. 명사와 함께하는 둘목장터에서는 이렇게 명사의 강의를 들으며 교양도 쌓고 잡곡과 채소, 과일을 산지 가격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터입니다. 동네 한바퀴 정미혁이었습니다. 다음 달 11일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신고 포상금이 기존의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국의 광역시도 선관위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이사회에서 대구 사무소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낮아 폐쇄를 결정했다며 오는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경제계에서는 지역 상장 기업과 투자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폐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진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청장은 2013년 12월 말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 당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회를 하다 여기자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